대문형 171쪽에 노란색 박스 두 번째 거부터 배울 차례지. 두 번째는 그거 안 배웠지.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라고 해갖고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식이고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식이다.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은 이 수열 단원 전체에 걸쳐서 다 쓰이는 식이라서 그래. 등차던, 등비던, 뒤에 배우는 여러가지 수열, 시그마 단원, 거기던 모든 수열 단원에 걸쳐서 다 적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 근데 얘가 뭐냐면 일단 써져 있는 게 이런 게 하나 있고 이런 게 하나 있는데 요 뒤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다. 그지? 자, 이게 모양은 되게 간단하게 생긴 공식이지만 니네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정말 제일 적용 못 시키고 제일 못하는 공식 중에 하나야. 나는 매년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놔도 시험 문제 풀 때는 실제로 적용을 못 시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공식이라고. 일단은 공식을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걸 적용시키는 훈련도 굉장히 많이 돼야지만 실전에서 문제를 봤을 때 이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문제가 당연히 이렇게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쁘게 안 줘. 니네가 특히 저 시그마 단원 갔을 때 이거 등비 끝나고 다음 단원 갔을 때 굉장히 이게 많이 쓰일 텐데 이거를 못 봐. 보면 알아.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알 거야. 뭔 소리인지. 자, 일단 이게 뭔지부터 배우자. 이거 뭐냐면 거기 첫째 줄에 수열 AN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라고 그걸 SN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어. 즉 여기에 쓰인 SN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어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나타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일단은 보자. SN이라고 하는 게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이거 전 거는 n-1겠지. n항까지 합을 나타낸 거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S1은 A1이다. SN 자체를 어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항상 확인하는 거지. S1, 첫째 항까지 합은 A1이지. 그지? 이건 항상 확립해. 이게 되게 중요해. 그 다음, 이건 뭐냐? 뭐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Sn-1은 뭔데? 첫째 항부터 말 그대로 n-1항까지 합만 쓴 게 Sn-1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걸 뺐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남는다? 이쪽은 Sn 빼기 Sn-1이 되는데 뭐가 남는다? N만 남을 거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공식에서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한 건 얘가 이 자리에 AN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늘 항상 이거 공식을 외워가지고 쓰다 보면 이걸 AN이라고 너네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AN이 아니야. 모양이 AN이 아니란 뜻이야. 무슨 소리냐면 내가 합을 구하려고 하는 수열의 n번째 항을 뜻하는 거지 AN이 아니라고. 즉 여기 자리가 AN이 아닌 다른 것이 올 수 있다는 얘기야. 막 하다 보면 NAN 이런 것도 오고 뭐 별의별 놈이 다 와. 그럼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잘못하면 너네가 처음 초보자들이 많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를 AN이라고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서 이거 빼면 무조건 AN이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뭐라고? 이 자리는 내가 합을 구하고자 하는 수열에 n번째 항식이 온다는 뜻이야. 알았어?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 나중에 문제 풀면 틀려봐야지 알아. 나중에 엄청 많이 틀리거든. 내가 수능에도 엄청 많이 나왔던 건데 아무리 얘기하다면 나온 맨날 틀려. 그래서 아무튼 공식 자체는 이거야. 그런데 또 이게 붙어있어. 이게 뭐냐? 이 문제에서 낼 게 되게 많아.
니네가 이렇게 해갖고 보통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SN을 식을 준다고 뭐 이런 식으로 SN 식을 주고 AN을 구해라 또는 뭐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런 걸 값을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 이 공식을 적용을 시키는 거야. SN식 줬지? SN-는 뭐야? 함수랑 똑같지. n자리에 n-를 집어넣는 게 SN-1이야. 이 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여기다 n- 집어넣는 걸 빼버려. 그러면 요거 하면은 뭔가 n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그게 an이 되는 거라고 일단은. 그래서 내가 an식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한 an은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해. 일단은 이 식이 함부로 n에다 1 집어넣을 수 없게 돼 있어. n에다 1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겨? S0 이런 게 생겨버리지. S0이라는 게 있어? 수열에서? 0번째 항 이런 거 없지. 그지?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식에다는 함부로 0을 집어넣으면 안 돼. 아니, 1을 집어넣으면 안 돼. 그 얘기는 니네가 구한 이 an에도 함부로 1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은 니네가 요 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했다. 그랬을 때 나온 an은 이 이상에서만 성립하는 거라고. 이 식에서는 A2, A3, A4 이런 애 다 구할 수 있어. 하지만 A1은 함부로 구하면 안 돼. A1은 어디서 구해야 된다? 여기서. 처음에 SN 자체가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항상 맞는 거거든. 그래서 요 식, 처음에 주어진 식, 여기다가 1을 넣은 거. 그게 S1이고 그게 A1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또 니네가 학교 시험을 제일 많이 내고 많이 틀리는 게 뭐냐? 문제들도 나올 거야. 이런 걸 구하라고, 이런 걸 주고 이런 걸 구하라고 하는 문제에서 니네가 이거 해갖고 AN 구해. 그래서 AN이 뭐 2N 플러스 만약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 구하라고 한다고 해서 여기다 1주문을, 3주문을, 5주문을 다 더해버려.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틀려온다고 맨날 얘기를 해도. 얘하고 얘는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지만 얘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고. 무조건 처음에 준 SN식에다 일러갖고 AN 구해, A1 구해. 알았어? 진짜 니네한테 많이 내는 함정인데 까먹으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그리고 서술형에도 가끔 학교 시험 만약에 보는 사람들은 서술형에도 이 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라고 할 때 얘네가 이거 이용해서 AN을 구했으면 이렇게 AN을 구했으면 이 뒤에다가 N은 2 이상이라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A1은 여기 원래 주어진 S에다 읽는 거, 그 값을 여기다 써줘야 돼. 이렇게 표현해야 돼, 서술형 쓸 때. 만약에 근데 여기다가 가끔 여기다 읽는 거랑 여기 이렇게 해서 구한 이거랑 같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무시하고 여기다 1을 바꿔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어떤 경우는 같을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다를 때가 있어. 그래서 함부로 믿으면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생긴 식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보통 등차수열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상 없이 이렇게 나온 거는 첫 장이랑 여기다 읽는 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 상상 붙는 거 있거든? 이때는 A1이랑 여기서 구한 S1이랑 달라. 해보면 니네 바로 책에 있어. 좀 이따 문제 풀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분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아는 거고 일단은 니네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거 빼갖고 구한 AN에 대해서는 함부로 N을 1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때는 2 이상에서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A1을 구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처음에 주어진 S에다 1 집어넣어서 구해야 돼. 알았어? 자, 그러면 얘를 봐야지. 쭉 넘기면 우리가 안 하고 넘어온 거 176쪽에 필수 11번이 있는데 내가 문제를 이제 적어줄게. 책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거기 예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 첫 번째 거는 이런 게 나와 있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1번 문제고 이게 2번 문제인데 아까 얘기하는 게 이런 거야. 그 상성 없지? 이런 애들은 니네가 AN을 구해야 할 때 Sn-1 여기다 n-1 집어넣은 거 n-1을 제곱 마이너스 3 n-1 이렇게 해갖고 이 식에서 이 식 빼면 AN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가 나오면 그게 뭐가 나왔냐면 지금 2n-4가 나왔거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써주라고. 응?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근데 여기다가도 1 한번 집어넣어봐. 그럼 S1이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요때는 같지.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같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이 식은 1을 넣은 것부터 성립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 뒤에 안 붙은 놈들은 이게 성립해요. 그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요 케이스 2차식 끝에 여기 상상 붙어 있는 거 요런 케이스에서는 이거 똑같이 여기다가 SM- 써갖고 여기다 M-M 집어넣고 빼잖아? 그러면 AN이 계산하고 나니까 6n-2가 나온대. 자, 일단 이렇게 썼어. 자, 이 케이스에서는 봐봐.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4 나오지? 그지? 그런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그럼 S1이 뭐야? 6 나오지? 그지?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뭐 해라? 이건 안 된다고 쓰면 얘가 최우선이야. S1이 A1. 아까 외운 공식 있지? S1이 A1이다. 이게 최우선이라고. 이게 무조건 맞는 거고 이거는 함부로 쓰면 안 돼. 알았어? 그러면 이때는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 A 이거고 뒤에다가 A1은 6이다. 이렇게 써줘야 서술형 완벽한 답이. 알았어? 이거 그냥 놔두고 2 이상. 이건 2 이상에서 확립하는 거고 1은 따로 이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아까처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런 거 구해라 이렇게 내버리면 얘하고 얘는 여기서 2 이상이니까 여기서 구해서 쓰면 되는데 얘는 이걸 갖다 써야 된다고. 이 식에다가 1 넣어갖고 그만 4 쓰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해서 엄청 많이 틀리게 만들어. 알았어? 조심해 제발. 자, 그래서 일단은 등차수열 부분이 끝났고 등비수열을 배울 겁니다. 180쪽을 넘기세요. 등비수열 배울 겁니다. 등비수열. 자, 등차를 한번 해봤으니까 등비도 등차랑 거의 패턴이 같아요. 근데 등비는 지수를 다루는 거라서 얘네가 맨 앞에서 배웠던 지수를 다루는 거라서 지수가 쉽진 않았지. 그래서 지수를 잘 못하게 되면 여기 문제 풀 때도 많이 삽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등비가 등차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거고 어려워 실제로. 자, 어쨌든 개념을 보면 등비 수열은 뭐냐? 말 그대로 등차 수열은 차가 같은 거였지. 등비 수열은 비가 같은 거야. 두 항 사이의 비가 같은 게 등비 수열이다. 그래서 얘도 공통된 비를 공비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를 들면 2, 4, 8, 16 가장 흔한 등비 수열 이렇게 가는 거. 즉 뒤에 거를 앞에 거를 나눴더니 얼마가 나와? 나누는 거야 이번엔. 빼는 게 아니고 등비니까. 나누면 2 나오지. 얘를 나누면 또 2가 나오지. 얘를 나누면 또 2가 나오지. 자, B가 항상 같지. AN하고 AN 플러스 1. 뒤하고 앞에하고 나누면 무조건 항상 2가 나오지. 이런 경우에 얘를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요 공통된 B를 공비라고 하고 레이쇼 또는 레이트의 약자 R을 쓴다. 앞에 공차는 디퍼런스 차이 해갖고 D를 썼고 여기서는 공통된 B 해갖고 R을 쓴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내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항 구하는 거를 먼저 시작을 한다. 일반항 어떻게 하라고? A1은 A2는 이렇게 쓰라고 무조건 얘기했어. 제발 좀 지켜. 자, 여기서 똑같이 첫째 항은 A로 잡는다. 그리고 공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R로 쓴다고 했지.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R을 곱한 게 되는 거지. 나눈 게 2가 된 거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가 되고 얘가 2 곱하면 얘가 되지? 2 곱하면 얘가 되고. 그래서 A, R 두 번째 항.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한 번 더 R을 곱하니까 AR 제곱. 그러면 이제 규칙이 보이지? AR에 가만히 보면 하나 적지. 그래서 AR에 N-1제곱이다. 알았어?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고, 즉 어떤 지수꼴이 이렇게 생겼는데 N-1이 여기 있다? 그러면 요 놈이 뭐다 무조건? 공비다. 그리고 요 놈은 첫째 항이다. 자, 그런데 등비수열은 얘기할 게 조금 있어. 니네가
지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지수를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대부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 지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등비수열이라고 막 이렇게 줘. 그래갖고 공비 구해라 뭐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하여튼 뭐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지수를 못하는 니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해. 니네가 뭘 하느냐? 조금 안다고 이거를 이제 지수를 막 니네가 각자 능력별로 정리를 해갖고 요걸로 만든 다음에 얘가 첫째 항, 얘가 공비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뭔지 알아? 왜냐면 이 꼴이 A, 아래, N망에서 이 꼴이 됐을 때만 이게 공비고 이게 첫째 항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주면 여기다가 별의별 다 줘. 그럼 니네가 이제 지수를 못하니까 가경이 이거 이걸로 바꿀 수 있어? 머리 아프지? 응.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해낸 게 있어. 여기가 무슨 모양이 되더라도 상관없어. 지수꼴로 어쨌든 나오는 건 무조건 등비수열이야.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오는 건 등차수열이고 지수꼴로 표현된 애들은 등비수열이거든. 수열 부분에서. 그러면 첫째하고 공비 구해서 일반항 뭐 찾고 뭐 합구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첫째하고 공비 다 구해야 되거든 무조건. 그러면 자 첫째항은 무조건 어떻게 구한다. 꼭 그런 걸로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 첫째항은 어떻게 구한다. 수열이잖아. 얘네다 1 집어넣는 게 무조건 첫째항이라고. 알았어? 그래서 1 집어넣어. 첫째항은. 알았어? 첫째항 1 집어넣어 얼마야? 6이지? 그지? 그리고 지수꼴 모의 n제곱꼴 여기 n이 2차가 아닌 이상 1차면 여기 붙여있는 숫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이거 등비수열이야. 그러면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 굳이 아까 그런 모양을 안 만들어도 돼. 뭐 하면 돼? 두 번째 항 구해보면 되지. 두 번째 항 구해보면 돼. 2 집어넣어. 얼마야? 2, 4, 4에 3, 27, 54지. 그지? 자, 그러면 공비 구한 거야. 왜? 얘를 나눈 게 공비니까. 9가 공비. 즉, 얘를 아까 A, 아래, N만에 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미 다 구한 거야. 첫째 항 6이지. 공비 9잖아. 얘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첫째 항 공비 구를 찾아낸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뭐 합을 구하든 뭘 구하든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 이상하게 나왔을 때 굳이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1 넣어서 첫째 항 구하고 2 넣어서 두 번째 항 구해서 나눠. 그러면 첫째 항도 구했고 나눠서 공비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라. 알겠어? 이걸 지수를 잘 바꾸면 이거 그냥 자동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바로 돼. 근데 문제는 니네가 그걸 잘 못한다는 뜻이지. 바꿔봐? 지수로? 봐. 그것도 할 줄 알아야지. 이거 어떻게 바꾸면 돼? 일단 이렇게 해. 그다음 얘랑 곱해. 얘는 그러면 이거는 지수를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건 문제가 안 돼. 내가 아까 알려준 방법은 지수를 잘 못하는 사람, 지수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그 방법을 쓰라고. 알았어? 맞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등비중항, 등차중항이 있었으니까 등비중항이 또 있겠지. 그지? 등비수열은 뭐 세 놈이 등비수열 이룬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놓으면 되지 뭐.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지? 그럼 얘는 무슨 성질이 있냐면 가운데 놈을 제곱하면 맨 앞에 놈과 맨 뒤에 놈을 곱한 게 나와. 똑같지? 그지? 그래서 얘는 만약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 그러면 B제곱은 AC B가 등비중항이야. 이런 관계식 있다. 알았어? 또 뭐 할 거 있나? 여긴 됐고 넘겨봅시다. 뭐 또 등차수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등비수열도 하면 돼. 되고
합 가자, 합. 중간에는 별로 할 거 없고. 합공식 갑시다. 자, 등비설의 합공식은 조금 지저분해요. 근데 뭐 눈에 익으면 나중에 별거 아닌데, 등비설 합공식 더럽게 못 외운 놈들이 몇 놈이 있었고, 반드시 외워야 돼. 고3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 놈이라서 등비설 합공식 까먹으면 안 돼. 순준이? 등비설 합공식 외우나?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자, 등비설의 합을 외워봅시다. 증명을 한 번만 간단하게 해줄게. 첫 장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장 AR 있고. 이게 n번장이야, 등비설에서는. n-1, 요게 아까 봤지? 이게 n번장 an이야, n번장. 이번에는 r을 곱해서 다시 써. 근데 이거를 좀 밀려서 써. 여기다 r 곱하면 ar이지. 여기다 r 곱하면 얘가 되고. 이게 모양이 똑같아진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r 곱한 게 여기 오겠지. 그러면 a, r에 n.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걸 빼. 그리고 이쪽은 1-r에 sn이 되고, 이쪽은 여기 다 사라지겠지. 그래서 a-ar의 n제곱이 돼서, 이거를 a로 묶고, 요거를 1이 아니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r은 1이 아니다 가정한 다음에 나눠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니네가 외워야 되는 등비설 합공식인데, 실제로 이거보다는 이걸 둘을 똑같이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서 바꾼 거.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고 이걸 좀 많이 해요.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되고, 등차설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엄청나게 계산할 때 실수 많이 하는 거. 요놈. 강영이 뭐라고 그랬어? 등차설에서. 거기도 n 있었지. 등차설의 합공식에도. 뭐라고 그랬어? 내가 써줬는데. n번 아니 그 n개 써. 빨간색으로 다.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라고.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다. 절대로 n이 아니다. 알았어? 저게 n이 될 수도 있고 n-1이 될 수도 있고 n+1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 절대로 n로 고정시켜놓고 풀면 큰일 난다. 알았어?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다. 이 공식에 있는 n은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다. 명심해. 니네 합공식 쓰다가 틀리는 경우는 전부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알았어?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 등차설에도 마찬가지고. r은 공비 집어넣으면 되고 a는 첫 장 집어넣으면 돼. 똑같아. 그러니까 등차설에서 합공식 구하려면 첫 장 공차 항의 개수 3개 알면 됐지. 얘도 똑같아. 첫 장 공비 항의 개수. 그 3개 알면 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주로 r이 1보다 큰 경우에 쓰는 놈이고, 이거는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쓰는 놈이야. 왜 그러냐면 r이 1보다 큰데 이거 써버리면 밑에가 음수 나와버려. 그래서 숫자가 좀 더러워지거든. 그래서 r이 1보다 큰 경우에 보통 이걸 쓰고 r이 1보다 작은 경우는 이걸 써. 근데 뭐 상관은 없어.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그리고 밑에 활용이라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나중에 하든지 이건 따로 취급해야 되는 부분이 완전히 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거 자체만으로 시간 하는데 1시간 다 투자해야 돼. 좀 복잡하고, 물론 나한테 배우면 되게 쉬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배우자마자 너네가 까먹어. 그래서 연습을 많이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아예 나중에 하든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 게 또 뭐가 있냐면, 일단 공식 3개 배웠어. 그 일반항 공식, 등차 중앙, 등비설의 합공식. 등차랑 똑같이 3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니네가 해야 될 게 뭐냐. 자, 필수제 8번. 대형명은 필수 8번이고, 자, 문제 써줄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어항까지 합, 이게 SO지? SO가 5. 쓰기 싫다.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20.
인 등비수열이 있대. 원수열이 등비수열이야. 이거에 첫 장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알지 뭔지? 저번 시간에 나한테 수업 듣는 사람들은 알지. 등차도 똑같은 게 있었다고 얘기했지? 등비에 똑같이 나온다고.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1989년에 알려준 거. 첫 장부터 5항까지 하고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11장부터 세 번째 15항까지 합이 뭐냐? 그리고 원수열은 등비수열이다. 영현이 잘 들어. 난 두 번 안 들었으니까. 자, 이거를 똑같아. 여기 책에는 정석대로 풀어놨어. 근데 이게 등차에는 그냥 연립방식 정도 푸는 거지만 등비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 실제로 그러니까 서술형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못 푸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연습 많이 안 한 놈들은 시험 볼 때 못 풀어. 근데 100점 막 6점, 7점 막 8점 이런 걸로 나오면. 그것도 그래서 감안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식이나 수능이 나올 때는 내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돼. 자, 저번에 설명한 게 등차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게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들어. 1989년에 우리 선생님 알려준 거야. 자, 첫 장부터 5항까지 합,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 첫 장부터 15항까지 그림을 그려. 그 다음에 요 구간별로 요 각각의 합을 따로 구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구간별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5인데 이건 지금 첫 장부터 10항까지 합이 주어졌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부터 10까지 합은 얼마야? 이걸 뺀 15겠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할 건데 자, 본 원수열이 등비면 5개씩 똑같이 이렇게 묶은 이 덩어리들끼리도 무조건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리고 이것들이 만약에 등차면 이것들이 합도 등차를 이룬다. 알았어? 그래서 얘 같으면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 뭔가 곱해서 간다는 뜻이지. 곱하기 얼마가 된 거야? 3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얼마 된다? 곱하기 3이 될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얼마다? 45지? 이게 답이 아니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첫 장부터 15항 여기까지 합 다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20이었으니까 얼마야? 답은 65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았어? 자,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른다. 또는 서술형에 뭐 학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서술형에 이게 나왔다. 그럼 이렇게 풀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얘네가 요구하는 게 뭐냐? 정석대로 푸는 걸 요구한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다. 연습을 안 해본 사람은 못 푼다. 공식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어야 돼. I-1분의 첫 장도 몰라. 공기 몰라. 한 개씩 5개만 알아. 이게 합이 5래. 두 번째,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10항까지 합이 20이다. 자, 이걸 가지고 뭘 구하래? 이걸 구하래. 자, 그럼 정석대로 어떻게 푸느냐? 각자 쪽에서 자기 자신이 다시 동의를 해봐. 알았어? 얘 인수분 해야 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 R의 5제곱을 A로 보고 그거의 세제곱으로 보겠다는 뜻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R의 5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뭐가 나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나오지. 그러면 R의 5제곱이 A고 B가 1인 거야. 그러면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저걸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요? 그리고 나서 뭐가 젖었냐? 요것도 인수분해 해야겠네. 꼬라지가. 그지? 그러면 자, 이만큼이 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나? 일단 요만큼 여기 있네. 5네. 그치? 자, 그런데 요게 남아있어.
그러면 또 여기서 뭐가 있어? 이만큼이 5잖아. 또. 그러면 우리가 R의 5제곱 플러스 1이 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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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5라고. 5 나누면 되잖아. 20. 4지. 그지? 그러면 R의 5제곱이 R의 5제곱이 얼마다? 3이다. 지금 이거를 다시 남아있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R의 5제곱이 3이니까 R의 10제곱은 그거의 제곱이지. 9.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다시 아까 그 답이 나올 거야. 복잡하지? 가경이 안 보고 혼자 할 수 있겠어? 만만치 않지. 이 선생님 가끔 나온다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우리 선생님이 알려준 교과목을 모른다면 이렇게밖에 못 풀어. 그래서 둘 다 고2 1들은 이제 고2 올라가는 사람들은 둘 다 연습해놓고 고3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까 그 방법만 잘 연습하시오. 니네 서술형은 이걸 풀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아니야. 니네도 해놔야 돼. 그런데 가끔 문제 니네 개념에서 풀어보면 알았을 거야. 이게 아까처럼 5, 10, 15 이렇게 이쁘게 안 줄 때가 있어. 그냥 지네 마음대로 6 주고 18 주고 막 이렇게 줘버린다고. 그래서 똑같은 간격으로 쪼개진 게 아닌 경우에는 이걸로 풀 수밖에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돼. 무조건 10개 단위든 5개 단위든 똑같이 이렇게 3개가 끊어진 경우에만 아까 그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하고 끝내자. 힘들어. 자, 옛날 책에는 가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놈들이 책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걸 없애버렸는데, 이거 알고 있으면 그래도 유용한 게 하나 있어. 지금, 개념면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예제 9번을 보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가 아니고 AN이 원수열 AN, 이거의 합을 나타내는 A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개념형이 있는 사람도 보면 알겠지만 밑에 풀이가 좀 있어요. 좀 있어. 풀이가 좀 있어. 근데 그거 싹 무시해도 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저거보다 훨씬 쉽게 풀 수 있어. 그리고 원래 이거 공식화돼 있는 건데, 뭔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그럼 아까 배웠던 등비들의 합공식. 정상적인 등비수열이라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지? 그러면 요만큼, 어차피 다 숫자로 주어지는 거니까, 요만큼은 고정된 거니까 이거를 A라는 상수로 취급을 하자고.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거든. 자,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놈은 이런 모양을 띠게 된다. 무슨 얘기냐? 요 부분이 뭔가의 n승꼴이 돼 있다면 요 놈하고 요 놈은 뭐다?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형태로 나와야 된다. 즉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0이다. 이런 관계식이 있어. 공식화돼 있는 거야 거의. 내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개념을 안다면 안 줘도 쓸 수 있겠지. 신나도 모르니까 써놓을 테니까 좀 이따 책에다 써놔. 이거 써놔. 요 개념을 안다면 이거를 여기다가 바로 적용시켜버리면 되는데 바로는 안 되지. n이 아니잖아. n이어야 되는데 n이 아니잖아. 그치? n으로 바꿔야지. 그 정도는 솔직히 바꿀 수 있지. 이거 뭐야? 2 곱하기 2의 n승으로 바꾸면 되잖아. 그치?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야? 6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4k를 바꿀 수 있지. 됐지 이제? n승꼴 됐지? 그치? 그럼 뭐라고? 얘하고 더하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k 구하면 끝이야. 저렇게 복잡하게 안 풀어도 된다. 네가 알아두면 유용할 때가 가끔씩 있어. 지금처럼. 거기는 풀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된다고. 그렇게 쓰레기 풀이 안 풀어도 된다고. 그냥 이거 풀면 답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 맞지?
그래서 이걸 적어놓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좀이라도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두 줄이면 끝나잖아. 자, 뭐 개념형 들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의 10번이 아까 안 하기로 했던 등 원리 합계라는 거거든. 그거 안 하는 거야 지금 아직. 필수 10번 안 하는 거고,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숙제할 때 18번이랑 21번은 안 해도 됩니다 아직. 나머지 거 다 하시면 돼요. 아, 그 예를 한번 들어주고 싶은데, 생각해봐. 이렇게 안 나오나? SM 빼기 SM 마이너스. 아. 시도학교가 안 나오는데. 나오면 하자. 됐어. 등비술은 요 정도까지. 자, 이제 각자 할 것들 하세요.